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본인이 긴장감이 풀렸다?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 그런 긴장감이 풀렸다고 생각하고 또 느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약속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늦잠을 자고 말은 거예요. 이제 원래 생각했던 그 시간보다 좀 일찍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고 그래서 이제 예상했던 시간, 그때 이제 알람을 맞춰놓은 그 시간까지만 또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이게 알람이 안 울린 건지 아니면 내가 깜빡하고 알람 맞췄던 거를 깜빡했었던 건지 그건 정확한 기억을 잘 안 나는데, 이제 그걸 못 듣고 이제 계속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근데 그래서 딱 눈을 뜨고 깨서 보니까 한 30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늦으면은 사실 안 되는 자리였거든요. 이런 자료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가야지만 회의가 좀 진행되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그래서 불이 나게 막 빨리 준비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래도 뭔가 하늘이 도왔는지 천만다행히로 그냥 차가 그렇게 많이 안 막혀서 한 10분 정도 그렇게 늦었어요. 그렇게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뭔가 회의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같이 하는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뭔가 벌써 긴장감이 떨어졌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떤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만 봐도 첫 출근 날 뭐 이렇게 하여튼 엄청 중요한 날은 알람이 없어도 뭔가 그 긴장을 하고 있어서 눈이 딱 떠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날이 있어서 좀 뭔가 반성도 많이 되고, 근데 사실 뭔가 그때 처음에 눈을 떴을 때 그런 긴장감, 뭔가 책임감을 느꼈다면 애초에 다시 잠을 자려고 눕지 않았겠죠. 네, 하여튼 오늘 굉장히 같이 하는 동료들한테 미안하고 뭔가 자기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제일 자신이 어떠한 긴장감이 풀렸다고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뭐 물론 항상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정말 안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일에,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감도 좀 따르는 것 같고, 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벌써 셜록 홈즈 마지막 시간이에요.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도 긴장한 하루를 보낸 여러분들한테 어떤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6. 존 왓슨의 회상록 계속. 우리의 포로는 맹렬한 기세로 저항했으나 우리를 해칠 생각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듯 씩 웃었다. 경찰서로 향하겠군요. 그가 홈즈에게 말했다. 다리를 풀어준다면 마차까지 걸어서 가겠습니다. 나를 들기는 힘들 테니. 그렉슨과 레스틀레이드는 가증스럽다는 듯 포로를 쳐다보았으나 홈즈는 발을 감쌌던 수건을 풀어주었다. 나는 그때 남자를 보고 이렇게 건장한 남자가 드물다는 것과 검게 그을린 얼굴에 강한 정력과 기계가 풍긴다고 느꼈다. 경찰서장 자리가 비어 있다면 바로 당신이 적임자일 겁니다. 당신은 정말로 신중했습니다. 그는 홈즈를 존경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두 분도 함께 가시죠. 홈즈가 두 형사에게 말했다. 마차는 내가 몰겠습니다. 레스틀레이드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렉슨 씨는 함께 타시지요. 닥터 왓슨, 선생도 함께 가시지요. 우리는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제퍼슨은 저항 없이 마차 안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우리도 마차에 올랐다. 레스틀레이드가 채찍질을 했고 우리는 곧 경찰서에 도착했다. 한 경감이 제퍼슨의 이름과 희생자들의 이름을 적었다. 경감은 차분하고 냉정해 보이는 인상으로 맡은 일을 기계적으로 수행했다. 피의자는 이번 주에 판사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제퍼슨 호프 씨, 다른 할 말은 없습니까? 당신의 말은 모두 기록될 것이며 이는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할 말은 없습니다. 제퍼슨이 입을 뗐다. 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판사에게 하는 게 낫지 않겠소? 경감이 말했다. 나는 재판정까지 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자살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당신은 의사입니까? 제퍼슨이 사나운 눈으로 나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손을 대보십시오. 그는 자기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약한 건물 안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고장난 엔진 같았다. 당신은 대동맥류 환자군요. 의사들은 그렇게들 이야기하더군요. 지난주에 병원에 갔더니 며칠 내로 심장이 터질 거라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내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지요. 그건 내가 솔트레이크 산속에서 고생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 생긴 병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모두 마쳤으니 죽는다 해도 여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은 밝히고 싶습니다. 그저 그런 살인자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닥터 왓슨, 무척 긴박한 상태입니까? 경감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겠군요. 제퍼슨 씨, 마음껏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모두 기록될 것입니다. 동맥류 때문에 나는 쉽게 피로해집니다. 방금 전 격투를 벌여서 그런지 무척 힘들군요. 나는 곧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거짓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퍼스 호프는 의자에 기대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평범한 이야기를 하듯 나직하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레스틀레이드의 수사 노트에 기록된 제퍼슨의 진술을 언제든 볼 수 있다. 다음의 이야기가 정확하다는 것은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왜 그들을 증오했는지 당신들은 관심이 없겠지요. 그들은 아버지와 딸을 죽였고 시간이 오래 흘러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죄를 지었음을 압니다. 그러니 나는 스스로 판사, 배심원, 사형 집행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당신들이 남자라면 그리고 내 입장이었다면 아마 당신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녀는 20년 전 내 정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드레버와 결혼하게 되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며 언젠가 드레버란 놈이 이 반지 앞에서 죽을 것이며 그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반지를 지니고 나는 드레버와 그의 공범을 잡기 위해 두 대륙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돌리고 싶었겠지만 성공하지 못했지요. 만일 내가 내일 죽는다 해도 아마 그럴 확률이 높겠지요. 하지만 나는 내 할 일을 훌륭히 마치고 가는 겁니다. 그들은 내 손에 죽었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가난한 내가 그들을 추적하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런던에 와서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지요. 나는 마부로 취직했습니다. 일주일마다 산납금을 내고 남은 금액을 가졌지요. 돈을 많이 모을 수는 없었지만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습니다. 길을 익히기가 무척 어려웠지만 항상 지도를 가지고 다니며 중요한 호텔과 역 위치를 익힌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지더군요. 한동안 그 두 사람이 사는 곳을 알지 못했지만 나는 결국 그곳을 알아냈습니다. 강 건너 캠버웰의 어느 하숙집이더군요. 나는 길게 턱수염을 기르고 그들을 미행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쉽지는 않더군요. 나는 몇 번이나 허탕을 쳤습니다. 드레버와 스탠거스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지요. 미행당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했겠지요. 2주일 동안 마차를 타고 그들을 쫓았는데 둘이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드레버는 늘 취해 있었지만 스탠거스는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지요. 마부일 때문에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에만 그들을 쫓을 수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잡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몰라 조조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날 저녁 그들의 하숙집이 있는 도케이 테라스로 마차를 몰고 가는데 마침 마차 한 대가 그들의 집 앞에 서더군요. 그리고는 짐을 실더니 드레버와 스탠거슨을 태우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나는 마차를 몰아 그들을 뒤쫓아갔지요. 하숙집을 옮기는 것이 아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유스턴역에 내렸고 나는 한 소년에게 잠시 마차를 맡긴 뒤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리버풀행 열차를 막 놓치고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했지요. 스탠거스는 낙담한 표정이었지만 드레버는 길길이 날뛰며 좋아하더군요. 나는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드래버는 잠시 볼일을 보고 오겠다고 했고 스탱거스는 홀로 움직이는 것을 반대했지요. 그러자 드래버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너는 내 고용인에 불과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드래버는 만약 마지막 열차를 놓치게 되면 할리데이스 프라이빗 호텔에 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11시 이전까지 돌아오겠다고 말했지요. 드디어 내가 바라던 순간이 온 겁니다. 둘이 따로 떨어지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더욱 침착해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계획은 이미 짜여져 있었지요. 누구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죽는지 모른다면 복수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망가뜨린 사람이 그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처참히 깨닫도록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브릭스턴가에 빈집을 보러 갔던 신사가 그 집 열쇠를 놓고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 다시 열쇠를 되돌려 주었지만 미리 열쇠를 복사해 두었지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안락한 장소를 갖게 된 겁니다. 이제는 드래버를 그곳으로 어떻게 유인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지요. 드래버는 술집을 몇 군데 들리더군요. 마지막 술집에서는 30분이나 머물렀고 거기서 고주망태가 되도록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륜마차에 올랐지요. 나는 그 마차에 바짝 붙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워털루 다리를 건너고 또 몇 개의 다리를 건넜지요. 놀랍게도 그가 향한 곳은 토케이 테라스였습니다. 나는 그가 왜 하숙집으로 되돌아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100m쯤 떨어진 곳에 마차를 세웠습니다. 드래버는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륜마차는 떠났어요. 목이 타는군요.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내가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그는 천천히 물을 마시고 숨을 가다듬더니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15분 정도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밖에까지 싸우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리더군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리더니 두 남자가 나왔습니다. 드래버와 어떤 젊은이였지요. 그는 드래버의 멱살을 잡더니 다시 밀치면서 발로 찼습니다. 드래버는 길 한복판까지 날아갔죠. 젊은이가 몽둥이를 흔들며 말하더군요. 이 더러운 놈. 다시 한번 순진한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정말로 몽둥이를 날릴 기세였죠. 드래버는 내 마차로 뛰어 올라오더니 할리데이스 프라이빗 호텔로 가자고 했습니다. 내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목표를 위해 조금만 더 버텨주길 간절히 기도했지요. 나는 그를 데리고 교회로 나가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때 드래버가 어느 술집 앞에 마차를 세우라고 하더군요. 드래버는 그 술집이 문을 닫을 때까지 술을 마셨고 몸을 가눌 수 없을 때까지 취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를 죽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방랑할 때 나는 요크 대학 연구실에서 총독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독약에 대한 강의를 본 적이 있지요. 한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알칼로이드를 보여주면서 소량으로도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직접 남아메리카 원주민의 독화살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약병을 보관하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조금씩 훔쳐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물에 용해되는 작은 알약으로 만들어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알약과 섞어 나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오면 두 원수에게 알약을 고르도록 하고 나머지는 내가 먹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을 꿈꾸며 상자를 늘 지니고 다녔고 결국 그날을 맞은 것이지요. 새벽 1시경이었고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음울한 기운이 감도는 불안한 밤이었지만 내 머리는 아주 맑았습니다. 기쁨의 외침이라도 내지르고 싶었지요. 어떤 것을 20년 동안이나 간절히 꿈꾸고 결국 그 앞에 다다랐을 때의 기분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마차를 몰며 존 페리어 노인과 사랑스러운 루시가 웃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브릭스턴가의 빈집에 닿을 때까지 그들이 내 옆에 있는 듯 했지요. 빗소리로 뒤덮인 거리는 고요해 보였습니다. 드래버는 잔뜩 취해 잠들어 있었지요. 제가 깨우니 드래버는 자기가 말한 호텔에 도착한 줄 알고 내리더군요. 나는 그를 부축하고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존 페리어와 루시가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너무 깜깜하군. 트레버가 말했습니다. 불을 켜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는 준비해간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녹 드래버, 내가 누구인지 알겠나? 그는 술에 취해 멍한 눈으로 나를 보다가 곧 공포에 사로잡혀 떨었습니다. 나는 문에 기댄 채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복수의 순간은 달콤했습니다. 이런 개자식. 난 솔트레이트 시티에서 세인트 페테르부르트까지 널 쫓아갔지. 하지만 넌 도망쳤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리 둘 중 하나는 내일 아침 뜨는 태양을 보지 못할 거야. 그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맥박이 빨라지고 관자놀이가 먹먹해졌습니다. 마침 코피가 터지지 않았다면 나는 발작을 일으켰을 겁니다. 루시 페리어를 어떻게 생각하지? 넌 천벌을 받아야 해. 그는 애원하더군요. 날 살해할 거요. 나는 바짝 약을 올렸지요. 살해라고? 미친 개를 없애는 걸 누가 살해라고 하지? 내가 사랑했던 가여운 여인을 참살된 아버지에게서 끌어내려 내 침실에 넣었을 때 넌 자비심을 베풀었나? 그러자 드레버가 말하더군요. 난 루시의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단 말이야. 내가 말했죠. 루시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은 건 너야. 그리고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거야. 알약 하나에는 죽음이, 다른 하나에는 삶이 들어있지. 내 놈이 남긴 건 내가 먹을 테니 결국 이 땅에 정의가 있었는지 시험해보자. 드래버는 괴성을 지르며 몸을 피했지만 나는 놈의 목에 칼을 겨누고 알약을 먹게 했습니다. 나도 남은 알약 하나를 먹었지요. 그의 얼굴에 비친 그 표정을 나는 잊지 못할 겁니다. 독약을 먹었다는 걸 깨달은 그 표정. 나는 루시의 결혼 반지를 그의 눈앞에 갖다 댔습니다.
알칼로이드의 효과는 빨랐습니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비틀거리다가 쿵 하고 쓰러지더군요. 나는 발로 그의 몸을 뒤집고 손을 심장께에 대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내 코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그때서야 알았죠. 나는 무엇에 홀린 듯 벽에 피로 글씨를 썼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척 들떠 있었고 경찰 수사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있을 때 독일인 시체 위에 라치라고 쓰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비밀 조직이 저지른 일이었지요. 뉴욕 사람들은 공경에 빠뜨렸던 일이었으니 런던에서는 다를 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글자를 쓴 뒤 빈집을 나섰습니다. 마차를 몰고 가다가 루시의 결혼 반지를 두던 주머니를 만져보았는데 반지가 없었습니다. 드레버의 시체를 건드릴 때 빠뜨린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마차를 골목에 세우고 빈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루시를 추억할 물건이라고는 반지밖에 없었으니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관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나는 술에 취한 척해서 겨우 경관의 눈을 따돌렸습니다. 그렇게 이녹 드레버의 시체를 남겨둔 채 빈집에서 돌아섰지요. 다음으로 내가 할 일은 스탠거슨을 죽여 존 페리어의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할리 데이스 프라이빗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드레버가 사라졌으니 더욱 경계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주 교활하고 영리한 자였죠. 그러나 방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할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 아니했습니다. 나는 그의 침실 창문 위치를 알아냈고 다음 날 사다리를 대고 침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나는 그에게 오래전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은 죗값을 치를 날이 왔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드레버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똑같이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탠거스는 내 목을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나는 칼로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만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하느님은 그에게 독약이든 알약을 고르게 했을 테니까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갈 여비를 벌기 위해 마부일을 더했습니다. 오늘 어떤 소년이 제퍼슨 호프라는 마부가 있느냐고 물으며 221B에 사는 신사분이 찾는다고 했죠. 나는 소년의 말만 듣고 왔다가 이렇게 붙들렸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살인자로 보시겠지만 나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정의를 위해 달려온 사람이니까요. 그의 이야기는 감동적이고 숙연했다. 범죄의 현장에 길들여져 있는 두 경찰까지 호프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광고를 보고 반지를 가지러 온 공범은 누구였나요? 홈즈가 물었다. 그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난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광고를 보고도 속임수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나서더군요. 당신도 아마 그 친구가 그 일을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훌륭히 해냈죠. 홈즈가 말했다. 여러분, 그렉슨이 말했다. 법은 법입니다. 피의자는 목요일에 판사 앞에 서야 할 겁니다. 여러분도 물론 참석해야 할 겁니다. 그때까지 이 사람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는 벨을 울렸고 제퍼슨 호프는 간수 2명에게 붙들려갔다. 홈즈와 나는 마차를 타고 베이커가로 돌아갔다. 7. 결말. 우리는 목요일에 판사 앞으로 출두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진술할 필요가 없어졌다. 제퍼슨 호프는 보다 높은 심판관 앞에 엄격한 정의로 판결을 받았다. 호프는 체포되던 날 밤 동맥류가 파열되어 다음날 아침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렉슨과 레스틀레이드가 그 소식을 듣고 날뛰었겠군요. 그날 밤 저녁 홈즈가 이야기를 꺼냈다. 제퍼슨 호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몫으로 돌릴 공도 날아가 버렸겠죠. 내가 말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했다고 믿게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홈즈가 말을 이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었군요. 내가 겪은 중 가장 좋았던 사건입니다. 아주 간단했지만 좋은 교훈을 남겨줬지요. 간단했다고요? 내가 외쳤다.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요. 홈즈가 미소 지었다. 나는 아무런 도움 없이 간단한 추리로 3일 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상한 의문들은 좋은 단서랍니다. 장애물이 아니지요. 이 사건을 푸는데 유효했던 것은 거꾸로 추리해보는 것이었어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역추리에 소홀하지요. 종합적인 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라면 분석적인 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떤 일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해주면 사람들은 결과를 예측하지요. 마음속으로 사건을 연결시켜가면서 결론을 얻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결과를 듣고 어떤 순서가 있었는지 말할 수 있지요. 그게 바로 역추리 또한 분석적인 추리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은 결과가 나와 있었고 나머지를 알아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사건에 대해 완전히 모르는 상태로 그 빈집에 갔고 큰 길을 조사했죠. 거기에서 마차 바퀴 자국을 보았고 밤사이 그곳에 마차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죠. 바퀴 사이가 좁은 곳으로 보아 그건 개인용이 아니라 영업용 마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에 문 안으로 들어가 앞뜰을 걸었지요. 발자국이 잘 찍히는 진흙길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소평가하지만 발자국만큼 중요한 단서도 없답니다. 탐정하기에서라면 말이지요. 나는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발자국 살피기를 제2의 본성을 기르듯 연습해왔어요. 그래서 경관들의 발자국 사이에서 그보다 앞서 뜰을 지나간 2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정체 모를 방문객은 2명이고 걸음의 폭으로 보니 한 사람은 장신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작고 우아한 차림의 신사 같았죠.
방에 들어가니 이것은 확인됐죠. 구두를 신은 신사가 누워 있었으니 만약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면 범인은 키 큰 사람이겠지요. 죽은 사람의 몸에는 상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겁에 질린 표정을 보니 무언가를 직감한 듯 했지요. 심장마비나 자연사의 경우에는 짓눌린 듯한 표정이 없으니까요. 입가에 코를 대니 역한 향이 풍겼어요. 강제로 독약을 먹였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얼굴에 남은 징후와 공포의 표정에서도 그걸 추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가설로는 잘 알기가 힘들어서 나는 속옷법을 썼습니다. 독약을 강제로 먹인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오데사의 돌스키 사건이나 몽펠리에의 르투리에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지요. 다음은 살해 동기입니다. 소지품이 그대로 있으니 강도는 아니고 정치적 이유나 여자 문제라고 생각해 볼 때 여자 문제 쪽이 확률이 높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의 살인자들은 현장을 빨리 떠나지만 이번 경우 범인은 무척 신중했어요. 방 안에 남은 발자국으로 볼 때 범인은 사건 현장에 오랫동안 머물렀지요. 이런 계획적이고 신중한 범죄는 오랫동안 품어온 원한에 의한 게 분명했어요. 벽에 남은 글씨를 보자 더 분명해지더군요. 그건 너무나 얄팍한 속임수였죠. 그러다 반지를 발견하고는 깨달았죠. 범인은 피살자가 죽인 사람 또는 반지와 관련된 여성을 상기시키려고 한 겁니다. 전에 그렉슨에게 클리블랜드에 전보를 쳐서 트레버의 경력상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는지 물었지요. 그렉슨은 묻지 않았다고 했어요. 방 안에 조사한 범인의 키를 가늠했던 프렌치노폴리 시가와 손톱에 대한 것을 알아냈지요. 방 안에 격투의 흔적이 없었고 빗자국은 흥분한 범인의 코피라는 것을 추측해냈습니다.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일 테고 얼굴이 붉고 건장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죠. 나는 클리브랜드의 경찰서장에게 전보를 보내 이녹 드레버의 결혼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했죠. 답신이 결정적이었어요. 드레버가 제퍼스 호프라는 연적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그가 현재 유럽에 있다는 소식이 왔거든요. 이제 단서는 모두 찾았고 문제는 범인을 어떻게 잡느냐였죠. 나는 드레버와 함께 들어간 사람이 마차를 몰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퀴 자국과 말 발굽 자국을 보니 말은 제멋대로 움직인 듯 했어요. 마부가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마부는 바로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런던에서 누군가를 찾아 헤매기 위해서는 마부가 되는 것보다 좋은 길은 없지요. 제퍼슨 호프가 런던에서 마부로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지요. 그리고 만약 그게 맞는다면 마부 일을 당장 그만두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가명을 쓰지도 않았겠죠. 어차피 런던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나는 베이커가 소년 탐정단을 이용해서 마차 회사를 조사하고 마부를 찾아냈지요. 스탠거슨 사건은 나로서도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알약을 손에 넣었지요. 정말 놀랍군요, 홈즈. 이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십시오. 당신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전에 이걸 좀 읽어보시지요. 홈즈가 신문을 건넸다. 오늘자 에코지에 이번 사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이녹 제이 드레버와 조셈 스탠거슨의 살인 용의자 제퍼슨 호프가 대동맥 질환으로 갑작스레 사망했다. 이로써 사건에 대해 대중적 관심 또한 시들해졌다. 사건의 내막은 영원히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모르몬 교회에 얽힌 오래된 수건과 애정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두 피살자는 모두 모르몬 교도였으며 살해 용의자 제퍼슨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왔다고 전해진다. 사건의 결론은 모호해졌으나 우리 경찰력의 우수성은 분명히 입증됐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영국 안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 또한 전달됐을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을 해결한 것은 유능한 형사 그렉슨과 레스틀레이드이다. 범인은 탐정 셜록 홈즈의 집에서 검거됐으며 홈즈 또한 장래의 형사들만큼이나 기술력을 습득했으리라 여겨진다. 두 형사의 공적에 대해서는 차후 공로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우리의 주홍색 연구는 그들에게 표창장만 선사했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기록했죠. 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발표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로마의 수전노처럼 사건 해결을 통한 성취감에서 만족을 찾지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더라도 괴짜게 쌓아둔 돈을 보며 나는 행복하도다 라는 로마 시인의 말처럼 말입니다. 네, 드디어 이젠 셜록 홈즈 마지막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좀 길게 녹음을 했어요. 마지막 이걸 좀 자르기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한 번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했는데 어떠한 매력적인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는 뭐랄까 연관성? 잘 짜여져 있는 그 그림? 제퍼슨 호프의 이젠 그 전에는 그런 이 인물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한 충분한 이유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그 행동에 의해서 이제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것들이 뭔가 이제 셜록 홈즈가 말했듯이 역으로 그걸 하나하나씩 맞춰갔을 때 맞아 떨어져 나가는 그런 퍼즐같이 그래서 좀 쫓아가기가 재미있는 뭔가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재밌게 읽었으니까 여러분도 재밌게 들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책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녹음을 시작을 할 텐데 어떤 책으로 찾아뵐지 또 열심히 고민해보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